그죠? 자, 이제 물권 효력 갑니다. 효력. 자, 여기 있습니다. 물권 효력. 일로 보세요. 이거. 내가 물권이랑 권리를 갖고 있으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무슨 효력이 있다?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물권하고 채권하고 충돌하면 이게 나옵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 거의 안 나옵니다. 오로지 시험에 여기 파트 무슨 청구권? 물권 청구권. 지금 6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년 연속으로. 물권 청구권. 자, 그럼 내가 물권 갖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갑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침탈했다고 얘가 침탈자. 침탈했어. 그럼 뭐합니까? 돌려달라 해야 되죠? 그럼 소유자가 이 침탈자에게 무슨 청구합니까? 돌려달라. 반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플러스 내가 손해가 생겼으니까 무슨 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얘가. 나가라 해야 되죠? 그러면 침해자입니다. 침해자에게는 뭐합니까?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요 및 합시다. 요것도 및 무슨 배상? 손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뭡니까?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합니다. 손해배상의 담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침탈자에게는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 침해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 염려가 있는 사람한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기 있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권을 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뭐 전세권 이렇게 등등 이런 물권을 갖고 있으면은 침탈자에게는 뭐 할 수 있고 반환 청구. 침해자에게는 방해 제거.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다고?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내용입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179페이지 가셔가지고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이라 했죠? 자, 일단 물권 상환의 효력이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물권 상환에는 뭡니까? 물권은 성립의 선우입니다. 입으로 작게 해놨어요. 중요한 거 아니라고. 알겠죠? 우리 판소도 있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번입니다. 타이틀만 딱 보세요. 2번. 채권의 우선한 효력.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에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가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외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시험 안 나와요. 넘기시고 무슨 청구권이 중요하다? 물권적 청구권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29, 30, 31, 32, 33 나왔죠? 28회 때부터 나왔습니다. 이거 6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 청구권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서 물권적 청구권 밑에 불법행위나 손배 청구의 비교 나와 있는데 양갈로 1번에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무슨 과실이 있으면 고의 과실이 있으면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손배까지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손배 청구 손해배상의 발생에 요구되나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32의 기출지문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책사유 있어야 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기책사유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손배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상대방이 무슨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손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 내용 볼 필요가 없고요.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자, 옆에다가 292페이지 참조. 292페이지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그대로 똑같아요. 292페이지. 자, 292페이지 한번 봐봐요. 292페이지.
292페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나옵니까? 자, 옆에다가 180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자, 213조 한번 볼게요. 밑에.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소유자인데 침탈해가지고 점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죠. 그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밑에 임차권, 지상권 이런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구권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줄에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이 누굽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 보조자 나오는데 뒤에 합니다. 그 판례가 있는데 요 판례가 여기에 적어주세요. 그 위에 판례. 점유 보조자 위에 판례. 반환 청구의 상대방 해가지고 182페이지 참조 딱 적으시고 182페이지 참조. 자, 참조하시면 되고. 자, 그 1번 판례가 뭐냐면은요. 불법 점유하고 있다. 자, 보세요. 요 사람이 침탈해가지고 요 사람이 다시 병이 되는겼어. 그러면 내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얘한테 해야 됩니까? 얘한테 해야 됩니까? 현재의 침해자에게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그 전에 불법 점유하고 있던 인도한 사람이 때문에 청구하면 돼, 안 돼? 현재 지금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 병이니까. 그럼 물권 청구는 뭡니까? 현재의 침해자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번 봅니다. 점유를 상실한 자, 여기서 누굽니까? 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 점유를 상실한 자에게는 반환 청구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불법 점유를 유하여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자, 그 다음에 주고 돼.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많은 사람에게 해야 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로 해야 된다. 불법 점유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을 얘기하는 거야. 을이 뭡니까? 이 목적물을 넘겼단 말이야. 그럼 현재 침해자가 누군데? 병이지. 그럼 을을 상대로 불법 점유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상대로 해야 된다고? 병을 상대로 해라 이 말이야. 그거 이해됐죠? 됐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이 뭐예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임대인에게도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요 사람이 임대인이고 요 사람이 임차인이다. 그럼 침탈해서 임대를 놨단 말이야. 그럼 요 임대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인정이 돼, 안 돼?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답니다. 자, 옆에다가 182페이지 참조 적어놔. 293페이지 182페이지 참조. 182페이지 한번 펴봐요. 182페이지에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 1번, 2번 있죠? 맞아요? 1번, 2번이 옆에 적어놔. 293페이지 참조 적어놔. 29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93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다시 293페이지 가면은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에? 자, 이 사람은 점유 보조자야. 액션 취할 수 있어? 없습니다. 자, 누구한테? 점유 보조자는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이야. 그럼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에? 없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자, 29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점유할 권리의 부존재에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당 권리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자, 밑에 가서 판례 있습니까? 미등기 매수인에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상대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소유 반환 청구 상대방.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줄 것이 있는데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수 매수한 자와 같이 토지 사용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자, 이 토지를 받아가지고 넘겼는데 토지나 건물을 받았는데 넘겼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되죠. 맞아요? 자,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보세요. 줄 꺼진 거.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와 같이 토지의 점유 사용권을 취득하면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시 물권청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매를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요 내용입니다. 그림이 옆에 그림 그려놓으세요. 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토지를 넘겼는데 요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중과승이야 등기야? 요렇게 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겼다. 자, 그러면은 요 매매 계약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유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곧 이 부동산을 취득할 사람 맞죠? 그럼 이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법하게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죠?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곧 취득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상대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 귀책 사유 분류. 아까 했습니다. 내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하는데 손배하려면 무슨 배상이 들어가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 손배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없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집에서 뭡니까? 바지를 넣어놨는데 바람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내가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하면은 얘는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 알아요? 옛날에 단독주택 살 때 옥상에 뭡니까? 빨래 넣어놨잖아. 바람으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옆에 집에 가면 좀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 고의 과실이 없어도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귀책 사유는 분류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두 번째 주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소유물의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 214조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해 예방이나 담보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고 침해를 했을 때는 방해 제거 및 손배입니다. 자, 됐고. 그래서 양갈로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쭉 보시면 되고 상대방 고의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근데 고의과실이 있으면 무슨 배상까지 할 수 있어? 손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에 담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되고 맨 끝에 또는이니까 요거는 뭐야 돼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선택입니다. 자, 요런 내용이 그대로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다 있다고? 180 몇 페이지? 1페이지 가면 됩니다. 1페이지 한 펴 보세요. 181페이지. 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나옵니까? 나와요? 그 위에다가 292페이지 참조 딱 적어놓고 기업번이 213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까지. 그 다음에 디귿번 딱 적으시면 돼요. 반환 청구의 상대방 현재 목적물을 많은 사람, 점유하는 사람, 병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기업번의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214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줄 거야 돼. 방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과거 내용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관변을 주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29회 때 지금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도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214조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있죠? 바로 옆에 기출지문 있지? 맨 밑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침해 이런 거에 대한 원인 제거를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과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넘기시고. 자, 넘기시면 심화 아까 1번은 아까 293페이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다른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인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옆에 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아까 봤죠? 옆에 기출 지문이 요거 옆에 18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지역권과 저당권 여기 나오죠 이거. 요 보세요 여기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치권은 뭡니까? 수리비를 못 받아가지고 유치하는 거잖아요, 목적물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없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는 있답니다. 자, 거기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3페이지에 별표를 3개 놓으셔야 돼요. 자, 아까 했죠?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했고, 동그라미 2번에 가서 파랗게 된 거.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자, 밑에 4번으로 가서 물권 청구 성질입니다. 운명을 뭐합니까? 같이 한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얘가 침탈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반환 청구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얘가 소유권을 병이한테 넘겼다고. 정이한테 넘겼다 합시다. 넘겼어. 그럼 얘가 하면 돼, 안 돼? 이제 누가 해야 돼? 자, 정이 해야 된다고. 현재의 물권자가 해야 됩니다. 무슨 자가 한다고? 현재 물권자가 해야 됩니다. 현재 물권자가. 자,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파랗게 된 거 줄 거 놓고 옆에 32의 기출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양갈로 2번 아까 했습니다.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고? 채권 물권이 우선하면 물권이 우선하잖아. 맞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가 채권 청구가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적 청구가 우선한다고요. 자, 그게 이제 33의 기출 옆에 지문이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양갈로 3번에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소유권에 의해서는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합의 해제해가지고 원상 회복할 때 요때 뭡니까? 내 거니까 돌려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소유권이 그냥 반환 청구를 했다고요. 물권 청구를 했다. 이때는 무슨 청구이다? 물권적 청구이고 소유권이 기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립니다. 자, 요것도 뒤에서 했습니다. 자, 비용상한 청구 나오는데요. 비용상한은 세 번째 줄 줄 것이고 소유자가 물권 청구에서 방해 배제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여기 29회 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비용에서는요. 반환 청구에 대해서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데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에 대해서는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옆에 적어놔요. 우리 판소한테.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 판례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29의 기출 딱 해놓으시고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주시면 되고요. 소유자가 물권 청구에 기해서 방해 제거 비용이라든지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예제 있죠? 예제 있어? 요 예제가 어디냐면은 옆에 적어놔요. 182페이지 참조. 182페이지에 보면 심화 있죠? 심화. 있어? 자, 2번입니다. 1번까지 했고 2번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27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자, 봅시다. 이런 거예요.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뭔데? 토지 소유자인데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거 시험 문제 지문이야. 얘가 얘한테 뭐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로? 자, 첫 번째,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 있어요. 두 번째, 퇴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건물 누구 거야? 을 거. 나가라고 못해. 이 건물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명도하고 인도하라고 할 수는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요 을이 병인한테 임대를 줬어. 임대를 줬다. 요 사람이 뭐라면 임차인이야. 자, 제가 한번 시험 문제 갑니다. 네 번째. 갑은 병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된다. 태거 청구할 수 있어. 왜 태거 청구할 수 있는데? 부수잖아. 이 다친데. 나가래. 맞죠? 무단으로 건물 지었기 때문에 부순다고 하잖아. 부수면 이 다치잖아.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번. 이 토지를, 이 건물을 정이 되는 게 없다. 그럼 현재 침해자는 누구요? 정. 그러면 갑은 누구인데? 정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실질적인 소유자잖아, 이 사람은. 현재 침해자가 누구야? 정. 현재 침해자가 누구야? 정.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자. 자, 184페이지. 그 심화학습 옆에다가 이번에 184페이지 문제 이러면 돼요. 자, 184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실주했다. 그럼 무단으로 건물 지었네. 거기가 죽었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고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의 점유를 일부씩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1번 맞습니까? 자, 예제에서 1번 지문. 갑이 소유자잖아. 을을 상대로 최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에 인도 청구할 수도 있지. 명도인도. 3번은 어떻습니까? 태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4번은요. 건물 부수니까 병이 들어가 있지요. 임차인 니 다치니까 나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태거 청구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해서 현재 침해자가 누구야? 정. 그러면 정을 상대로 태거 청구할 수는 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됐어요? 요게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다고? 182페이지의 그 밑에 2번 판례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물권 변동 쪽으로 갑니다. 190페이지. 물권 변동. 자, 이제 물권 변동. 앞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물권 변동. 이 물권 변동은 자, 우리 판서 노트에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2페이지 있어? 한번 가볼까? 너무 많지만 한번 가보자. 2페이지 한번 펴봐. 2페이지가 무슨 변동입니까? 권리 변동이죠. 멀긴 먼데 가보자 한번. 권리 변동. 여기 있잖아. 2번. 자, 2번. 무슨 변동 나옵니까? 권리 변동. 이 권리 변동 안에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물권 변동이 있어. 자, 다시 권리 안에 뭐가 있다고?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물권 변동.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게 뭐야? 물권 변동이야. 에? 자, 책에 한번 보자. 물권 변동에 의해 가지고 발생 나와있죠. 물권의 발생.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으시고 절대적 발생이 뭐라고? 원시치드. 상대적 발생이 뭐야? 승계치드. 맞아요? 원시치드, 승계치드 돼 있지? 지금 19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190페이지인데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폈어요? 자, 그래서 원시치드, 여기 나오잖아. 원시치드과 권리 발생은, 물권의 발생은 원시치드과 승계치드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물권 변동형은 여기 있습니다.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자유 변경이 있습니다. 줄 끄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은 어떻습니까? 물권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무슨 소멸이 있다? 상대적 소멸이 있다. 됐어요? 권리 변동 안에 뭐가 있어요? 물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럼 채권법에 가면 채권 변동이 나오겠지. 네. 근데 채권 변동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 물권 변동까지 있다.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와. 자, 넘어가서 이제 191페이지. 물권 변동의 원인. 이게 어디냐면 1페이지 한 펴봐. 판소도 1페이지. 판소도 1페이지. 자, 이게 뭐라 적어놨습니까, 이게? 법률 사실은 뭐라고?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계기의 사실 적어놨지. 권리 변동의 원인. 물권 변동의 원인이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지. 자, 그럼 보세요. 191페이지 물권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라고 옆에 갈로해서 요거 적어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딱 해놓으시고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눠진다고. 네? 이렇게 나눠진다고. 알겠어요? 뭐 시험이 안 내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옆에 깨끗하지 전부 다? 아, 이게 어디서 나오냐? 권리 변동에서 나왔다고. 네? 권리 안에 뭐가 있다고? 물권이 있다고. 알겠어요? 네, 됐어. 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밑에 가서 이제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 나와 있는데 넘깁니다. 자, 안 나옵니다. 그거 쭉 넘기시고. 나머지 다 볼 필요 없고 192페이지 공시방법.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 물권은 뭐 해야 됩니까? 공시방법이. 등기해야 됩니다. 자, 등기 이제 쭉 넘깁니다. 자, 넘깁니다. 자, 일단 그 공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해놓으세요. 192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공시,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는 뭐예요? 등기. 그래서 무슨 법을 배워요? 등기법 배우죠. 동사는 뭐예요? 점유입니다. 점유. 자, 그럼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목 등기가 돼야 되죠. 그리고 아까 수목은 뭡니까? 명인방법 가져야 되지. 맞아요? 네, 됐습니다. 공시의 원칙 나와 있는데, 예, 성립요건주의와 뭡니까? 성립요건주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대항요건주의 있죠. 있습니까? 뭐 시험 안 나옵니다. 자, 등기가 뭡니까? 물권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가 돼야 된다는 게 성립요건주의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 대항요건주의는 의사의 합심만 있으면은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자, 그거는 뭡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뭡니까?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성립요건주의는 독법주의래 가지고 독일법주의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페이지에 전부 다 버리고 부동산은 뭐 한다? 부동산은 여기 나오죠.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율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186조에. 그래서 등기가 공시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몇 페이지다? 38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그래서 그거 다 버립니다. 안 나와요. 193페이지 갑니다. 공신의 원칙 안 나옵니다. X. 이 공시 방법을 믿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부정. 다 필요 없어요. 다 X 해놓고. 자, 193페이지 줄만 살짝 끊고 가자. 어디? 니은번의 세 번째 줄. 있어요? 자,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인 경우는 인정한다. 선의취득을 한다. 그 줄만 살짝 끊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넘기면 돼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 갑니다. 물권 변동. 186조 여기 나옵니다. 이거 186조 여기 있죠. 186조 요 내용을 갑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볼게요. 194페이지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부동산의 현관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현관펜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 등기해야 내게 되는 거잖아. 맞죠? 자, 187조가 예외입니다. 여기 있죠. 187조 뭐야? 법률 규정이야. 자, 갑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요거죠, 요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는 기타 법률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물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 상공, 판경. 상공에서는 경제를 판단한다. 맞죠? 상공, 판경. 등기 없이도 물권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자, 밑으로 가서 세 번째 주까지 일단 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취하고 있다. 등기를 해야 효율이 발생하니까. 자, 나머지 내용 밑에 볼 필요 없고요. 쭉 내려가서 파랗게 된 거 있죠? 파랗게 된 거. 자, 이게 계약이 해제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한다고 들어봤죠, 이거? 해제할 때 했잖아. 맞죠? 해제했습니다.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원상태로 복귀한다. 됐고 195페이지에 물권의 폭이 나옵니까? 됐어요? 이거 별표 해놔야 돼요. 물권의 포기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 거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옆에 적어놔야 돼요. 그거 공유 지분의
포기도 등기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합유 지분의 포기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거 해놓으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포기는 무조건 등기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밑에 양갈로 1번 갑니다. 자, 등기 형식적 유효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1번. 등기가 멸실, 등기의 멸실 또는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는다. 자, 요 세 번째 줄 적으시고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적으시면 돼요.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물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등기는 무슨 요건입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관편이에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은 존속 계속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등기는 효력 요건이지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기출지문 있으니까 보시고 자, 2번에 갑니다. 이중으로 된 보존등기. 자, 이중으로 보존등기 됐어. 갑이 이제 있는데 갑이 이중으로 보존등기 됐어. 각각. 그럼 어떻게 유효할까? 선등기, 유효, 후등기는 폐쇄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분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줄 거면 돼요. 선등기만 유효하고 후등기는 뭐가 돼? 무효가 된다. 자, 넘기시면 되고. 등기 명인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선등기가 유효입니다. 맞죠? 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선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 나오는데 자, 밑에 주체, 객체가 불일치. 자, 밑에 불합치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욕심이 안 나옵니다. 일단 안 나와요. 주체도 일치하고 객체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일치해야 됩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어디가 포인트다? 기억번 밑에 나와 있죠? 나머지 다 비우고 안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이 나옵니까? 예, 그게 별표입니다. 기억번에 중간 생략 등기 별표. 자, 중간 생략 등기가 시험의 포인트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중간 생략 등기 할게요. 예,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